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 아카데미에서 전기기사 과목 회로 이론 및 제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도 전기기사 제2회 필기검정 회로 이론 및 제공학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순식값 100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이걸 복소수로 나타낸다. 우선 복소수로 표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 복소수는 교류의 시료값을 기준으로 한다. 자, 교류의 시료값을 기준으로 한다. 교류의 시료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순식값이다 보니까 사인 오메가 t 그 앞에 있는 요 값은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대값 VM을 루트 2로 나눈 값이니까 최대값이 100루트 2로 나온다면, 자, 그걸 루트 2로 나눴을 때 시료값 전압이 10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지금, 자, 3분의 파이, 바로 60도로 나온 거죠. 60도.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극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V는, 자, 전압 시료값이 100이고요. 각도가 60도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100에 괄호, 코사인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 자, 이렇게 표현해주면 복소수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수는 100 곱하기 코사인 60이고요. 허수는 100 곱하기 사인 60으로 나오는 거니까 각각 계산해보면 정답이 4번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덕턴스가 0.5헬리, 저항이 2옴, 직렬 회로에 30V의 직류전압을 급히 가했을 때 스위치를 닫은 후 0.1초 후에 전류의 순식값과 회로의 시정수를 구하라. 과도현상이죠? 네. R을 과도현상에서 과도전류 공식은 R분의 2에 괄호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분의 RT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걸 다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바로 하겠습니다. 자, 저항값 2옴 나왔죠? 2옴. 전압은 30V. 괄호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제 L이 0.5, 저항은 2 곱하기 시간은 0.1초. 자, 이거 계산기 이용해서 네, 대입할 수 있죠? 자, 계산 값이 4.95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은 1번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시정수를 구하겠으니까 시정수 타우 공식이 바로 R분의 L입니다. R분의 L. 그래서, 자, 저항은 2옴이고, L가 0.5다. 자, 그러면 당연히 0.25가 시정수로 나오겠죠? 세크. 시간이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쉽게 1번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회로의 4단자 정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네요. 자, 우리가 이제 L형 회로에서 4단자 정수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Jω1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J2ω C분의 1로 변환해 놔야 되겠습니다. 자, A 값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A 값. 1 플러스. 자, 분모 분자죠. 자, 분모에 J 2ω C분의 1 분의 Jω1. 따라서 1 마이너스. 자, 2ω 제곱. LC가 A로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L이 0에서, 자, 우측에 임피던스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이 값이 B 값이 된다. Jω1이 B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는요. 자, C는 요 항의 역수죠. 따라서 J2ω C. D는 당연히 1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네, 바로 2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64번 문제입니다. 전압의 순식값이 다음과 같을 때 시료값을 구하라. 비정연파의 시료값입니다.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각 고조파 성분의 시료값의 제곱이 합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자, 10루트 2가 최대값이니까 시료값은 10이 된다는 거 꺼내놔야 됩니다. 자, 5루트 2도 최대값이죠. 제3고조파의 최대값. 시료값은 5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직류 성분은 그대로 넣겠습니다. 따라서 시료값 구하는 방법이죠. 루트 씌우고요. 자, 각각의 제곱입니다. 3제곱 플러스 10제곱 플러스 5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계산 결과 11.6V가 나오게 된다. 정답은 1번이 바로 되는 거고요.
자, 65번.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인 델타 부하에 대칭 성간전압 200V 들어가 있을 때 삼상전력을 구하십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임피던스 Z가 주어질 때, 자, R 플러스 J XL로 주어지는 값이죠. 자, 이때 우리가 삼상 델타 결선의 전력 공식, 자,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3 성간전압 VL의 제곱 곱하기 R. 자, 이게 델타 결선의 소비전력 공식입니다. 자, 공식을 알고 있으면 바로 대입해서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자, 임피던스가 지금 6 플러스 J8이면 저항은 6이고 리액탄스 X가 8이죠. 그러면 6제곱 플러스 8제곱분의 3 곱하기 성간전압 200V 제곱 곱하기 저항이니까 6. 자, 이렇게 바로 대입할 수가 있게 되겠죠. 계산 결과 7200W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죠. 자, 이렇게 이제 무한히 접속이 되는 그림과 같이 R옴이 1옴 인차항을 무한히 연결할 때 AB 합성장을 구한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근사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잘라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 자, 저항 3개를 이렇게 드러내는 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단자를 우리가 C하고 D로 표기를 해 놓고요. 자, C하고 D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요렇게. 계속 가겠죠? 네. 계속. 자, 분명히 우리는 CD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려놓고 보니까 요게 CD로 놓고 그림을 그린 거나 AB 상태로 그린 거나 그림 모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왜냐면 어차피 이게 무한대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대는 끝이 없잖아요. 그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AB로 놓나 CD로 놓나 이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요. 그림을 자, 우리가 AB를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잘라놓고 여기서 CD를 구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RCD가 합성장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가 CD가 되는 거예요. C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R이에요. R. 자, 이래놓고 보니까 RAB의 합성장을 내가 구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가 병렬. 그리고 이렇게는 직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두 개는 병렬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직렬이니까 R 플러스 자, 병렬은 합분의 곱이에요. R 플러스 R CD 분의 R 곱하기 R CD 플러스 또 R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RAB에서 합성장을 구하나 RCD에서 합성장을 구하나 그게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림 모양이 똑같죠. 합성장도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RAB나 RCD가 똑같다라는 결과 과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RCD 값을 RAB로 놓자 이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RAB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이 자, 이걸 AB로 바꾸는 거예요. R 플러스 RAB. 자, 이거 두 개는 더해서 2R로 놓겠습니다. 그럼 통분을 해야 돼요. 2R 괄호 R 플러스 RAB. 그렇죠? 네. 플러스 RAB.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모를 왼쪽으로 이항하면서 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RAB 플러스 RAB의 제곱. 자, 오른쪽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2R의 제곱 플러스 2RAB 플러스 RAB.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왼쪽에 RAB, 오른쪽에 RAB가 하나 있으니까 없애고요.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항을 다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RAB의 제곱 마이너스 2RAB 마이너스 2R 제곱 리콜체로.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RAB는 자, 여기가 지금 1로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요 항이 B가 되는 거죠. 요 항이 C가 되는 거예요. 요게 1이 A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자, 2A분의 마이너스 B 여기 B예요. 여기 C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2분의 자, B가 마이너스 2R이니까 마이너스 B는 그냥 2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2R의 제곱은 4R제곱이 되겠죠? 4R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죠? C가 마이너스 2R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자, 2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가 총 8R이 됩니다. 12R 제곱이 되겠네요. 12R 제곱은 2 루트 3의 R로 나올 수 있고요. 2 루트 3의 R. 그 다음에 이걸 2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자, 그렇다면 R, 괄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저항값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래서 RAB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R의 AB 합성 저항은 결과는 R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될 텐데, 그쵸? 네. 여기서 R을 1로 놨기 때문에 결국은 1 플러스 루트 3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네, 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제 연속적인 저항의 연결법, 이런 건 항상 우리가, 네, 근사값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항상 이렇게 이제 가까운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잘라주면, 회로를 독립시켜주면요, 우리가 쉽게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근사값 정리미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67번.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역상전압이 35, 정상전압이 100, 영상전압이 10V라면 불평형률은 얼마일까? 자, 전압 불평형률은 우리가 정상분분의 역상분이라고 합니다. 정상분 분의 역상분. 여기 불평형률의 공식이죠. 따라서 정상값이 100V예요. 역상값이 35V입니다. 따라서 0.35가 정답이 바로 됩니다. 0.35가 답이 되는 거죠. 68번. 분포 정수 회로에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값을 100, 인덕턴스를 200mH, 누설 컨덕턴스 G가 되는 거죠. 네, G가 0.5모입니다. 모. 자,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이다.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 바로 무회형 선로 조건이죠. 무회형 선로 조건. 자,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정전 용량 C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회형 선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죠. 바로 RG와 LC를 잘못했습니다. LG와 RC를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 이게 무회형 선로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여기서 C를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C는 얼마가 될까요? R분의 LG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A값, 인덕턴스가 200mH,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누설 컨덕턴스가 0.5 나누기, 저항값은 105입니다. 자,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주면 바로 0.001 페럿이 나오는데요. 자, 단위를 보니까 마이크로 페럿으로 구하세요라고 나왔죠. 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바로 위에 0.001 페럿과 같은 식이 되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가 되니까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된다면 1000 마이크로 페럿이 답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만약에 페럿으로 나온다면 정답은 1번이 돼야 하는 겁니다. 페럿일 때는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 단위 때문에 틀리신 분들이 꽤나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69번 문제입니다. 자, 시간 추이 정리를 이용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UT 함수는 단위 계단 함수로서 바로 S분의 1의 항을 갖습니다. 따라서 S분의 1, 그리고 A만큼 지연된 함수 2A-A, S. 그 다음 두 번째는 S분의 1, B만큼 지연된 함수니까 2A-BS. 자, 이것을 정리하면 S분의 1로 묶죠. 2A-AS, 마이너스 2A-BS. 자,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2번이 정답인 걸 알 수가 있고요. 4단자 정수 ABCD 중에서 어드미턴스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C가 됩니다. 자, 임피던스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건 B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전압 이득 성분은 A고 전류 이득 성분은 D가 된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71번. 나이퀴스트 판별법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우리가 나이퀴스트 판별법은 안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정도를 직접 판별할 수도 있고요. 자, 절대 안정도,
상대 안정도를 모두 판별할 수 있고 또 불안정한 조건에서는 안정도 개선책까지 바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판별법이 나이퀴스트 판별이죠. 그러나 오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이퀴스트 선도를 가지고 오차를 얻을 수 있다. 오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72번 신호흐름 선도가 나왔습니다. 자, 루프가 지금 독립적인 루프가 있죠. 자, 독립적인 루프 L11, 자, AB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죠. L12. L12도 AB, 또 L13도 AB입니다. 자, 독립적인 거죠. AB, AB, AB. 자, 그런데 이 루프가 상호 접촉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접촉이 안 되고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루프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접촉이 되어 있는 루프입니다. 여기 접촉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루프가 접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자, 두 개가 서로 접하지 않는 게 있죠. 요거 접하지 않고요. 요렇게 접하지 않죠? 이렇게도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접하지 않는 루프가 있을 때는 두 개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L11과 12가 접하지 않으니까 두 개를 곱할게요. 제곱. 자, 또 접하지 않는 게 있어요. L22. 이렇게도 안 접하죠? AB의 제곱. 또 하나 있네요. 2, 3. 자, 이렇게도 안 접하니까 AB의 제곱. 자, 세 개가 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모두 접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L31. 그래서 AB의 3승이 됩니다. 네. 세 개가 모두 접하지 않으니까 세 개를 다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의 될 값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의 될 값. 1 마이너스 L11 플러스 L22 플러스 L13 플러스 L21 플러스 L22 플러스 L23 마이너스 L31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L1 11, 12, 13 세 개 다 더하면 3AB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자, 두 번째를 다 더하면 3AB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자, L31이 AB 3승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요. 3차 방정식의 완전 제곱꼴입니다. 1-AB의 전체 3승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될 값을 구했고요. 자, M안을 구하겠습니다. M안은 다이렉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A의 3승이 될 거고, 자, 이거와 접촉이 되지 않는 루프는 없으니까, 접촉이 안 되는 루프가 없으니까 그냥 1로 적을게요. 그러면 신호름 선도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는 방법. 델분의 M1, 델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1-AB의 세제곱 3승이죠. 분의 A의 3승. 자,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신호흐름 선도에서 조금 복잡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주 특히 잘 나오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답이 변하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 풀이도 알고 계시면 더욱 좋겠고요. 답을 기억하고 계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73번 페루프 시스템의 특징이다. 페루프 시스템이라는 건요,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루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피드백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입력 부분하고 출력 부분이 있는데 이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이 합산되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비교부죠. 입력과 출력을 비교할 수 있는 바로 동작 신호, 오차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 자,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확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쇄폭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감쇄폭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응답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페루프 시스템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발진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정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불안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항상 안정한 시스템이 존재하겠습니까? 안전한 시스템은 초기 상태는 안정하더라도요, 나중에는 불안정 특성도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데, 이런 페루프 시스템은 항상 안정한 상태가 아니고 불안정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감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지만 감도가 감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증가해서 좋은 특성을 갖고 있지만은 않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같이 이어지는 얘기죠. 자, 불안정 상태로 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입력 대 출력의 비감도가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3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74번 문제입니다. 2차 제역의 게르프 전달함수 나이퀴스트-턴더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우선 2차 제역의 시스템은 이런 식의 전달함수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런 식의 전달함수가 만들어지면 이게 회로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s라고 적어도 되고요. 일로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파성답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게 회로가 주파성답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건 허수축에 마이너스 1 되는 지점. 자, 이 지점이 바로 인계의 기준점인데요. 이 지점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을 지나게 되면 불안정한 제역의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쪽에 0에 가까운 부분으로 접근할수록 제역에는 안정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계 회로는 결과적으로 자, 0이 되는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등 요요와 위상 요요가 모두 0보다 큰 무한대 특성을 갖고 있는 안정한 제역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2차 제역의 시스템 특징이 아닌 거라겠습니다. 3번 불안정한 제역이다. 틀렸죠. 모두 안정한 제역이다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5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상태 방정식의 고유값. 자, 이 고유값이라는 건 특성 방정식의 근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A라는 행렬은 바로 이 행렬이 특성 방정식의 계수 행렬이죠. 상태 방정식. 제역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이 상태 방정식의 계수 행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유도해보면 si-a는 equal 0. 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si가 단위 행렬이라겠죠. s00, s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자, a 행렬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직접 구해보면 s 빼기 1 그대로 적겠습니다. 0 빼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겠죠. 0 빼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s 빼기 마이너스 2. 자, 이 행렬식을 구합니다. 행렬식을 구하면 s-1의 괄호 s-2의 괄호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고 자, AD 마이너스 BC 자, 마이너스 2, 3은 6 이퀄 0. 자, 이걸 만족하는 근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S제곱 마이너스 3S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퀄 0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S제곱 마이너스 3S 마이너스 4 이퀄 0입니다. 자,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4와 1을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S-4, S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S 플러스 1이 됩니다. 리콜 0. 바로 인수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S가 얼마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와 또 하나는 S가 4일 때. 두 가지의 특성 방정식의 근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고유값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4와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정답이 1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76번. 단위 계단함수를 z 변환하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자, 단위 계단함수는 자, 1이 되는 함수죠. 자, 1이 되는 함수를 z 변환하면 z-1분의 z로 나온다는 거. 자, 알고 계시죠? z-1분의 z.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71번.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로 표시되는 제역에는 무슨 제역이냐, 무슨 형태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제역의 형태를 결정하는 블록선도가 나왔네요. 자, 제역의 형태는 여기 나옵니다. 자, 괄호로 묶이는 방정식은 무시하라 그랬죠. 자, S를 단독으로 갖고 있는 이 지수의 개수가 n일 때, 이때 제역의 형태를 n형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배웠어요. 그럼 지금 S 플러스 1, 요거는 지금 이 제역의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S 단독으로 S가 하나 있습니다. 몇 승입니까? 1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형 시스템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S제곱이 들어가면 2형 제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78번. 제역에서 미분제의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 자, 미분제라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속도 계산에 관련된 거다 그랬죠. 속도 계산에 관련된 거다.
자, 대역폭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제동을 감소시킨다. 작동 오차의 변화율에 반응하여 동작한다. 이거네요. 자, 직접 오차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적분 제역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분 제역에는 자, 작동 오차의 변화율에 반응해서 결국은 조작량을 조절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 바로 속도를 개선해서 바로 제역의 특성을 개선하는 그러한 특성 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미분제는 바로 3번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79번.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최소 위상 함수는 양의 위상 여유일 때, 위상 여유가 0보다 클 때 제기는 안정하다. 맞습니다. 이득교차 주파수는 진폭 B가 1인 주파수를 얘기한다. 맞고요. 자, 위상 여유가 0일 때를 임계 안정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 0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최소 위상 함수의 상대 안정도는 위상각이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자, 위상 여유가 무엇입니까? 위상 여유. 위상 여유는 제역의 자, 페로프 제역의 특성이죠. 마이너스 180도. 자, 결국은요, 이 제역의 위상값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80도를 한 값이 0보다 커지면 제역은 안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위상각, 이 위상각이 제역의 시스템의 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이너스 180도는 정해진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0보다 커지는 값에서 더욱 커진다면 위상요인은 더 커질 수 있다. 위상요인가 클수록 안정하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상각이 증가할수록 바로 안정도도 좋아진다. 안정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작아진다가 잘못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8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논리회로의 출력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오화회로입니다. 자, 오화회로니까 A 플러스 B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들어가는 입력이에요. 자, 여기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괄호 B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 B하고 이 B는 같은 값이니까 B 곱하기 B는 B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로 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럼 이 괄호가 얼마가 되느냐? 괄호 성분이 바로 1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 곱 B가 되는 거니까 결과는 B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80번의 출력식의 결과는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6년도 전기기사 제2회 회로 이론 및 제공학 문제 풀이였습니다.